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11월이 다 가고 이제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날입니다. 2023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남은 한 달 동안 주식 매매를 좀 잘 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한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 네, 상한가 종목이 에이텀 같은 경우는 신규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외하고 상한가 종목이 네, 9종목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상한가가 9종목이 나오면 장세가 괜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상 속을 좀 들여다보면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대부분이 우선주가 많아요. 예, 태양금속 우선주, 그리고 대유AP. 대유AP는 상한가인데 이 종목 거래대금이 55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긴 한데 수급이 없는 상한가죠. 그리고 대교 우비가 있고, 예, 대상홀딩스 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국화재 우, 또 하나우, 그리고 코롱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텔레필드도 상한가긴 한데 점상입니다. 거래대금 20억짜리 상한가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들 중에는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주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급이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태양금속 우, 점상이에요. 그리고 대교 우비, 예, 이 종목도 분봉 차트를 좀 보시면, 네, 5분봉 차트인데요. 이 5분봉 한 봉에 들어온 거래대금이 1억 7천, 그리고 여기서는 뭐 3,800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교 우비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주가를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네. 급격하게 하락했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우선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의 주도주는 먼저 시노펙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 장중에 상한가에 갔던 종목인데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종가 22.67%로 마감을 한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대금이 2,630억, 2,636억 들어왔네요.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코론글로벌, 네, 이 종목도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주도주 중에 한 종목입니다. 코론글로벌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 코론글로벌도 네, 장중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물론 종가는 상한가에 못 미치는 22.0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수급도 좋고, 그리고 예, 어제 터지지도 않았고, 네, 한동안 터지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온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고가권을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분봉 차트를 좀 보면, 네, 이렇게 눌림 구간 이후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 눌림 구간 이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하기에 좀 적합했던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인성정보도 좀 괜찮았는데요. 인성정보, 네, 이 종목도 장중에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런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는 살짝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1.18% 상승이 나왔습니다. 20%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 오늘 이제 세 종목이죠. 시노펙스, 코론글로벌, 그리고 인성정보. 이 세 종목이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 종목 모두 오늘의 주도주라고 할 만합니다. 상한가가 9종목이 나왔지만, 상한가 종목들 중에는 오늘의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없고, 대신에, 오늘 20% 이상
종가 기준으로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 장중에 모두 상한가에 갔거나 아니면 상한가 근처에 갔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세 종목 시노펙스, 코론글로벌 그리고 인성정보 오늘의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성정보는 거래대금이 살짝 아쉽죠. 거래대금이 780억인데 주도주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10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분봉 차트를 보면 잘 보이시죠? 오후에 2시 반 이후에 집중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들어온 수급이 700억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터진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급을 가지고도 오늘의 주도주라고 할 만한데 종가에 터진 종목이고 눌림 구간을 딱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하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세 종목 시노펙스 그리고 코론글로벌 인성정보 네, 이 세 종목 오늘의 주도주라고 할 만한데요. 이 세 종목을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주도주의 기준에 대해서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잠깐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주도주라고 하면 당일 주도주,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이죠. 당일 주도주라고 하면 제가 가진 기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 갭이 높지 않은 종목. 네, 그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갭이 높은 상태로 시작을 해서 잘 가는 종목들도 있죠. 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시가갭 매매, 그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보면 시가갭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도 꼬리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해서 상한가에 가거나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갭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시가갭이 높은 종목은 급락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주도주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시가갭이 높은 종목들을 제외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 10% 이상 상승한 종목. 네. 당일 일정 수준 이상 등락률이 나와줘야 됩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 혹은 급등하기 전에 혹은 급등하기 전날 혹은 당일날 급등하기 전에 미리 포착을 하는 검색식이 없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못 만들어요. 그런 검색식을. 저는,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야, 이 종목이 좀 괜찮다. 앞으로 좀 가겠다. 그리고 어떤 저항선을 뚫거나 해야, 이 종목이 오늘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 징후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나 저항선 돌파나 이런 징후가 없을 때는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못합니다. 어쨌든 제가 가진 당일 주도주의 기준 중에 하나는 당일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이 끓으려면 100도씨가 딱 돼야 되잖아요. 그런 임계점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임계점을 당일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10% 이상 상승한 종목여야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날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전날 시세가 터지지 않은 종목. 시세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날 급등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연히 거래대금이 들어와야겠죠. 대량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 그리고 다섯 번째, 저항선을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항선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매물대를 뚫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 신고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종목, 그 중에서 적어도 10봉 신고가, 10개의 봉 중에는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어야 당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봉 신고가 종목, 이런 기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차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을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주가 등락률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시가 등락률 보통 4% 이하로 많이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주가 등락률로 가서 시가 등락률은 4% 이하인데 오늘 종가 등락률, 그러니까 오늘 10%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가 등락률이 10% 이상인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면 28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날 급등하지 않은 종목, 전날 시세가 터지지 않아야 된다, 급등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죠. 그래서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2봉전 종가 대비 1봉전 종가 등락률 7% 이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7% 이하. 이렇게 조건을 넣고 다시 검색을 해보면 27개 종목, 한 종목이 줄었죠. 그리고 다른 조건을 보면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온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대금 순위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기 조건, 그리고 회전율 순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회전율 순위, 이것도 배기 조건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4종목으로 종목이 확 줄었죠. 그리고 여기에 신고가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10봉 신고가 조건을 넣겠습니다. 종가가 10봉 중 신고가 조건을 넣고 다시 검색을 하면 그대로 4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노펙스 인성정보, 메가이시에스, 그리고 코롱 모빌리티 그룹, 이렇게 4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코롱 글로벌이 빠졌죠. 코롱 글로벌이 빠진 이유는 시가갭이 살짝 높아요. 이 종목은 시가갭이 5.9%입니다. 그리고 저가가 4.5%, 4.55%네요. 그렇게 시가갭이 살짝 높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갭을 6%까지 허용을 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넣으면 이렇게 코롱 글로벌이 잡힙니다. 그런데 무작정 시가갭을 6% 이하 조건을 넣으면 조금 위험한 종목들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롱 글로벌을 포착을 하면서 검색식을 조금만 더 안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에 이동평균선을 한번 깔아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지표 추가, 가격 이동평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설정이 됐는데요. 수치를 좀 바꿀게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241선, 이렇게 수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5일선을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 21선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진하게. 그리고 61선 녹색으로 할게요. 녹색으로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선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진하게. 그리고 241선은 핑크로 할게요. 좀 진하게. 이렇게 이평선이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코론 글로벌 차트를 보시면 영역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5일선이 어때요? 21선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어때요? 61선도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코론 글로벌은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특히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두 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도 뚫고 61선도 뚫었습니다. 더블로 발생을 한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상한가에 갈 수밖에 없는 차트라고 해서 상한가 검색식이라고 하는 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더블로 발생을 하면 그 종목은 당일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당일 상한가에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코론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상한가가 아니지만 장중의 상한가에 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까도 이제 분봉 차트를 우리가 봤었죠. 고가권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줬고 또 이제 눌림 후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온 종목이다.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을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 시가 등락률이 6% 이하까지 허용은 하는데 시가 등락률 4% 이하 종목들만 잡아라. 대신에 이동평균으로 가서 주가 이동평균 돌파에 보시면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넣고 G하고 H, 그러니까 시가 등락률 4% 이하하고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조건을 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엔드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 5호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입력을 하면 시가 등락률 4% 이하 종목들만 잡던가 아니면은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종목은 시가 등락률이 4%가 넘어가도 허용을 해라 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대신에 6%까지만 허용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하면 여전히 코론 글로벌 한 종목이 포착이 되죠. 그런데 나는 코론 글로벌 이 종목만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빼고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종목들만 잡아라 라고 하는 조건을 넣으시면 코론 글로벌 한 종목만 포착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코론 글로벌이 가장 좋은 종목이었다. 이제 주도주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당일 단타 종목들 주도주를 가지고 당일 단타 매매를 할 때 주가가 좀 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눌려주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익절을 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성정보는 인성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눌림 구간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시노펙스 이 종목도 눌림 후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딱히 없습니다. 종가에 좀 눌리는데 그냥 눌리고 말았죠. 그래서 거래대금이나 이런 걸 보면 시노펙스가 더 좋습니다. 시가갭도 시노펙스가 더 낫죠. 코론 글로벌은 지금 보신 것처럼 시가갭이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코론 글로벌은 이렇게 눌림 구간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확실하게 있었죠. 그리고 매도할 수 있게 익절을 할 수 있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더 좋죠. 매매하기에는. 그래서 코론 글로벌은 시가 갭이 조금 높은데도 불구하고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 죄송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더블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 수도 있죠. 다른 거 다 빼고, 다른 거 다 빼고, 네, 이렇게 거래 대금하고 신고가 조건만 남기고서 골든 크로스 조건을 넣으면 코론 글로벌 한 종목만 포착이 됩니다. 다 빼고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온 종목은 오늘 47개 종목인데 5일선, 61선까지 같이 골든 크로스가 같이 나온 종목 검색을 해라라고 하면 네, 세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더블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승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검색식도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당일 주도주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건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 잘 보시고 본인의 것으로 좀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입 서비스를 합니다. 멤버십 서비스를 하는데,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조건 검색식도 실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검색식들 공개를 해드리고, 또 종목들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한 달 동안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